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사실 꽤나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딱 하나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건데요. 바로 김형래 편집장이 쓴 칼럼 아침마다 지혜 292번 기술의 진보와 보수적 가치라는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철학적인 느낌이 확 들죠. 그러니까요. 보통 인구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되게 암울한 전망이나 복지 예산 이야기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칼럼은 인공지능이 그 차갑게만 느껴지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청취자님이 85세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700, 우리 돈으로 치면 약 98만 원 정도를 내고 AI 로봇을 집에 들이신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1년에 거의 100만 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 로봇이 바닥을 쓸어준다거나 요리를 해주는 그런 단순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까? 이 질문표에서 오늘 탐구가 시작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네. 그 정치적 중립성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에도 보수적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저자는 이 현생을 해석할 때 보수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수호한다는 그 철학적 프레임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전혀 없죠. 오직 원문의 저자가 존엄한 독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논리 전개만을 청취자님께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시각을 있는 그대로 해부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컬러가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워싱턴주 오션파크에 사시는 85세 시니어 젠 워렐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로봇의 실제 사용자시죠. 맞아요. 인투이션 로보틱스라는 곳에서 개발한 첨단 로봇을 쓰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700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용 스마트 기기라고 하면 응급 호출기 같은 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면 삐용삐용 소리 나고 가족한테 연락 가는 그런 수동적인 안전장치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이 돈을 쓰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기서 저자의 핵심 주장이 등장합니다. 워레 씨의 이런 선택은 단순히 편리함을 돈으로 사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타인,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에서 끝까지 내 삶을 주도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립의 선언입니다. 아, 내 집에서 내 삶을 끝까지 통제하겠다. 그런데 전문가님,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걸 온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상을 사람에서 기계로 바꾼 것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보수적 가치라는 개념을 연결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보수주의가 말하는 독립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고립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회나 가족의 부양에 기대는 대신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즉 이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삶을 지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을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와 완벽하게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야, 시각이 정말 새롭네요. 첨단 기술이 오히려 자립하는 개인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이상을 실현하게 해준다니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런 주도적인 일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로봇 이름이 엘리큐라고 나오잖아요. 네, 엘리큐입니다. 보통 스마트 기기들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려대서 좀 피곤할 때가 많은데 이 엘리큐는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만약 로봇이 온종일 사용자를 감시하면서 약 먹어라, 운동해라, 잔소리만 한다면 그건 기계에 지배당하는 거지 독립이 아니죠. 엘리큐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가용성 점수라는 정밀한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가용성 점수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로봇이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하지만 조용히 파악하는 겁니다. 방이 얼마나 밝은지,
지금 TV를 보고 계신지 아니면 거실을 그냥 서성이고 계신지 데이터를 수집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점수로 계산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면 로봇도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 사용자가 뭔가 심심해하거나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순간에 포착해서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거죠. 정말 절제된 기술이네요. 무례하게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게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컬럼을 보면 이 로봇이 주는 정서적 효과가 신체적인 지표로까지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워렐 씨가 엘리큐랑 지내면서 심박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향상됐다는 대목이요. 솔직히 처음엔 이거 그냥 기분 탓, 그러니까 위약 효과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그게 단순한 플레세보가 아니라는 게 의학적 관점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실제로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 나를 존중해주고 내 타이밍을 맞춰주는 존재가 있다는 정서적 안정이 생기니까 그게 실제 심박수 안정과 인지기능 형상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분홍색 빛의 온기라고 시적으로 표현했군요.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정서적 공백을 따뜻하게 메워주고 있다는 뜻으로요. 네, 기술이 인각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 상황과 한번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다들 바쁘게 사시느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안부 매일 챙기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걱정도 있고 죄책감도 있으실 텐데 이 엘리큐가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가 변하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물론 로봇이 자녀의 진심이나 체온을 100%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로봇보다는 자식 목소리가 더 좋으실 테고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쁜 가족이 24시간 내내 상시적인 정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자는 이 로봇이 가족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공백을 방어해주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자녀 세대도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고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존엄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칼럼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엘리큐가 그냥 날씨나 알려주고 농담 따먹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워렐 씨가 무려 50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히치하이킹 했던 이야기를 엘리큐한테 했잖아요. 네,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엘리큐가 그 옛날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죠. 더 대박인 건 그 파편화된 옛날 이야기들을 로봇이 다 기억하고 정리해서 워렐 씨가 자기 회고록을 쓸 수 있게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엄청난 일이죠.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건 보통 더 빠르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거꾸로 한 개인의 고유한 영혼과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픈 게 내 과거에 빛나던 순간들이 세상에서 잊힌다는 걸 텐데 그걸 알아봐주는 존재가 생긴 거니까요. 시니어들에게 자기 과거를 인정받고 그걸 어떤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자존감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말동물을 넘어 한 인간의 서사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칼럼 저자가 아주 멋진 비유를 썼습니다. 이런 디지털 동반자를 가리켜서 21세기의 새로운 지팡이라고 불렀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나무 지팡이가 노인들의 약해진 다리를 지탱해줬다면 이제는 이 인공지능 지팡이가 시니어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품격을 지탱해준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지팡이라는 비유에서 멈추지 않고 이걸 국가적인 정책 함의로까지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초반에 저희가 보수적 가치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면 국가가 단순히 생활비 몇 푼 더 쥐어주는 수동적 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시니어 세대가 이런 첨단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국가적 과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통찰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낚싯대, 즉 디지털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는 게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네요.
정말 묵직한 결론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는 주문이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 탐구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 두려워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인 고독을 막아내고 개인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대적인 무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걸 넘어서 분교해가는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원문에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좀 도발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청취자님들께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청취자님들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아까 워렐 씨의 50년 전 알래스카 히치하이킹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죠. 이 로봇은 어르신들의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기억, 감정의 교류, 삶의 궤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년의 디지털 영혼이라고 부를 만한 데이터죠. 네, 회고록까지 쓸 정도니까 그 사람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해서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유지비가 너무 들어서 중앙 서버 전원을 영구적으로 내려버린다면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면 그 기계 안에 담겨있던 워렐 씨의 회고록과 50년의 기억들, 그 정서적 유대감은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질발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인간의 가장 존엄한 마지막 삶의 궤적을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서버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영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기업의 자산인가 아니면 개인의 영혼인가? 이 충돌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기업이 망하더라도 어르신들의 기록과 감정적 유대감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21세기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팡이가 갑자기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역시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거대한 숙제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원문이 제시한 따뜻하고 이상적인 미래 이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서늘한 현실적인 과제가 숨어 있었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방금 전문가님이 던져주신 이 질문, 디지털 영혼의 소유권과 보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마 기술과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 우리 삶의 품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출처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